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사실 국내 코스닥 시장은 코스닥 활성화 대책 발표 기대감에 의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이었죠. 특히 이제 수급 쪽으로도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시장을 이끌고 올라왔고, 반면에 지난주 금요일 마이크론의 호실적에 힘입어서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반도체 종목군들을 마이너스로 마감시키면서 끝나더니 오늘은 시장의 정반대 흐름에서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딱 금요일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 이후에 음봉 마감했던 것을 양봉으로 되돌리면서 추가적으로 7%가 상승을 하고, 또 오늘 대장에서 3%가 추가 상승을 하면서 사실상 이틀 동안 20%가 폭등을 했죠. 글로벌 반도체 3위 기업이 실적 발표 이후에 20% 폭등을 하는 동안 글로벌 1위, 2위 기업들이 오히려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강세는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의 일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근데 이제 참 이게 종목이라는 게 뺐다 올렸다 반복하면서 개인들의 수급을 탈탈 털면서 반도체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도 지켜보고 매매 대상으로 지금은 이제부터는 삼아도 되겠다라는 판단이 많이 듭니다. 그간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위주에서 반등이 나오고 빠지고를 반복했었다면, 이제부터는 소부장 계열의 종목군들도 흐름과 판이 좀 바뀜을 어느 정도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소부장 관련된 반도체 종목군들도 관심권에 놓고 봐볼 계획이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 정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들 양 시장에서 코스피를 2조 8천억 가량을 순매수하고, 여기에 선물도 1조 가량 매수를 하면서 사실상 외국인이 2조 1천억을 국내 증시에서 사면서 마감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좀 수급이 대신 외국인 쪽에서 특히 제약바이오를 좀 많이 팔면서 수급이 완전히 좀 갈리는 흐름에서 좀 마감이 되었고,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오늘 소부장의 날, 그리고 나머지는 로봇과 우주항공 쪽에서 거의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로봇 내 일부 종목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의 어마무시한 미래에셋 벤처의 이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주에 상한가를 못 갔으니까 연속적인 상한가, 그리고 우주항공 쪽의 상한가가 벌써 세 종목이 오늘 나오는 계엄을 터뜨렸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들어가기 앞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만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신고가 달성 이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수급이 오늘 좀 들어왔고, 모든 수급은 오늘 반도체로 직결을 했는데 대략 2조 4, 5천억 정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집중됐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 순매수가 2조 8,900억인데 2조 4천억 정도가 두 종목에 들어갔다면 나머지는 거의 수급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나머지 종목에는 거의 두 종목에 몰빵 치다시피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머지는 거의 없었고, 여기에 이제 한미반도체도 한 500억 들어왔으니 나머지는 수급이 그저 그랬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일본 증시가 상승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면서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감은 완벽하게 소멸이 된 상태이며, 환율은 여전히 굉장히 높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 이후에 반도체 투톱의 후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 모든 것을 좀 짓누르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짓누르고 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추가적인 부분은
차차 보도록 하고요. 오늘 지수 흐름을 보면 코스닥은 뭐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중간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다가 제약바이오가 빠지면서 좀 빠졌던 이 지수를 나머지가 모두 반도체가 하드캐리 하면서 좀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일부 로봇도 오늘 크게 일조를 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가총액 9조인데 5%가 올라왔고 여타 로봇주들 시가총액이 상당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는 로봇과 제약바이오, 로봇과 반도체가 하드캐리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금일 시장 다시 한 줄로 요약하자면 미국의 마이크론의 신고가에 금일 국장 수급은 대략 2.4조가 삼성과 하이닉스의 외인 기관이 몰빵을 때리며 반도체의 돈은 거의 다 쏠리며 마무리가 되었고 그 외에는 사실상 뜨거운 테마 장세로 마감이 된 하루였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닉스의 숏을 퍼부었던 수급이 금요일 전부 제가 볼 때는 숏커버에 들어오는 풍경이 연출되면서 코스피 수급 독식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대신 시소를 타듯 지난 금요일 강세를 보였던 바이오는 금요일 상당히 소외되며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는 흐름도 보이기도 하면서 차별된 수급 로테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쪽은 대형주 실적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데이터도 좋은 상태에서 4분기 특히 12월은 이미 지붕을 뚫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안 좋을래 안 좋을 수 없겠다 싶습니다. 그 기대감이 지속될 전망이고 오랜만에 소부장까지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라 소부장도 그간 쉬었으니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FSD나 뭐 SNS텍 상승폭이 좀 꽤 됐었는데요. 삼성전자가 XAI까지 그러니까 테슬라 외에 XAI까지 파운드리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설이 좀 있었는데 EUV 장비 세대를 주문했다라는 소식이 이를 앞두고 나온 게 아니냐라는 걸로 해석이 되면서 FSD, SNS텍, EUV 쪽 계속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반등하는데 사실 이쪽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내에서 성장의 영역이고요. 마이크론 호실적 이후 어제 나왔던 기사 중에 이제 증설을 경쟁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들이 오늘 뭐 PSK라든지 원익 IPS라든지 반도체 장비단의 종목군들 좀 올렸는데 장비단의 종목군들도 반등할 때는 된 것 같아요. PSK랑 원익 IPS 두 종목. 그다음에 후공정은 네, SK와 삼성전자를 다 담당하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하나 둘 다 네, 이 모든 종목군들은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보면 되겠죠. 올라갈 때 종목을 보는 것보다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말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급 로테이션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로테이션. 하루는 반도체가 올랐다가 하루는 제약바이오가 올랐다가 또 어쩔 때는 뭐 다른 쪽이 올랐다가 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괜히 손실만 키울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권에서 종목분들을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일요일날 방송에서 미국의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군들이 스페이스X의 IPO 기대감으로 인해서 대폭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마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고 로켓랩이 신고가를 만들었으며 인투이티브 머신스도 36%가 폭등하는 등 우주항공 쪽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이제 복합적으로 내용들이 나온 거죠. 트럼프의 행정명령,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행정명령 더불어서 아이장먼의 나사 국장 그리고 스페이스X의 IPO에 대한 기대감이 싸그리 몰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오늘 저는 사실은 오전 프리장에서 NXT 시장에서만 강세를 보일 걸로 사실은 예상을 했는데 오늘 장 끝나고 우주항공청에서 이제 재활용 로켓을 활용해서 우리도 하겠다라는 거에 예산을 3천억을 증액했다라는 내용까지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우주항공청에 나올 내용이 좀 상당히 있었나 보구나. 그런 것까지 다 더해지면서 종목군들을 일제히 땡겨버렸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솔직히 그렇죠.
지금 테마라는 게 그래요. 여러분들 테마라는 게 왜 좀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신선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로봇 관련해서 매일같이 뉴스가 나오고 뭐 나오고 했을 때 신선합니까? 솔직히 신선합니까? 아닌 거죠. 그냥 성장의 이 사이즈가 크다라는 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긴 한데 그 신선도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긴 해요. 그러다 보니 예전에 뭐 로봇손으로 뭐 로보티즈 엄청 올라오다가 4조 좀 넘어가고 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으니까 뭐 SPG 더 땡기고 최대한 땡길 때까지 종목군들을 땡기는 거죠. 지금 뭐 SPG도 1조 9천억에, 원익홀딩스 2조 6천억에, 뭐 클로버도 1조 7, 8천억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9조 2천억에 엄청나게 지금 사이즈가 로봇들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도 지금 더 땡기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땡기려고 하니까 문제는 있어요.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종목군들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매물이 튀어나오고, 아니면 올라가려고 하면 말 그대로 강력한 프로그램 매수가 붙으면서 신고가를 뚫었을 때 기계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올려주면 같이 매매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네, 솔직히 말해서 로봇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가에 들어가기에. 근데 우주항공이라는 좀 신선한 게 바닥권에서 터져버리니까 오늘 뭐 이게 종목군들을 타고 네, 대폭발을 한 거죠. 대폭발을 오후장에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상한가에 좀 들어가면서 테마가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이리저리 종목군들이 많이 추가 상승을 좀 보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스페이스X 발 IPO 이슈는 굉장히 크다. 재료의 가치는 굉장히 크다. 그리고 지금 네, 긴가민가 할 때의 첫 시세가 제일 강력한 것이다. 그 다음에 조정을 상당폭 받아야 된다. 왜? 하반기니까. 그 시점이 언제쯤 모르는데 시장에서 또 잠잠해질 겁니다. 이 내용이 스페이스X IPO 관련된 내용이 잠잠해질 건데, 어떠한 이슈가 새롭게 튀어나오면서 이를 대체하는 이슈가 나오겠죠. 그 시점이 되면 굉장히 잔잔해지는 흐름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먼저 더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 종목군들이 지금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종목군들이 어제 폭등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미국 종목군들이 빠져버리면 돌아오는 탑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너무 추격 매수하지 마세요. 종목들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주가 필요한 시점이 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겠습니다. 자, 보스턴 다이맥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봇을 CES에서 시연한다 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일단 뭐 클로봇이 움직였는데, 사실 현대 무벡스는 휴머노이드 봇 쪽은 아니죠. ADR 네, ADR AVR인가? 무인 운송 로봇, 물류자동화 이쪽인데요. 사실 오늘 부국증권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이 신고가 영역에서 돌파 나오면서 그냥 급등 나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추가 수주 기대감이라고 해서 오늘 리포트 장 끝나고 좀 읽어봤는데요. 그로 인한 상승이었고, 사면도 그냥 폭등했던 것도 그냥 SPG 오늘 쉬니까 올라왔고 투경 해제돼서 올라왔다 정도로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다 버겁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되돌림 파동에 가깝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지금 이제 그 대형주 가운데 좀 못 간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 사실 현대차에서 계속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 관련된 이슈, 그다음에 테슬라 FSD 나온 이후에 뭐 자율주행이다, 뭐 GPU를 받았다 어쨌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종목군들이 올라왔죠. 근데 삼성발 이슈가 최근에 잠잠합니다. CES에서 뭘 공개한다든지 CES에서 뭘 강조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도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마지막 로봇의 종목으로 좀 끌어올리는
게 생긴다면 저는 매매를 해 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렌시스 추가적으로 급등 가능성이 있죠. 오늘 선제적으로 좀 움직인 것 같은데 레인보우와 이렌시스를 같이 엮어서 좀 봐야 되고요. 오늘 계양전기가 3연상을 갔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가 후발로 폭등을 하니까 로봇주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왜? 로봇주 내에서 로봇 섹터 안에서 상징적으로 지금 종목을 땡기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오늘 넥스트 트레이드에서는 큐렉스가 일단은 종가를 올리면서 좀 마감이 되었는데, 워낙 큐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끼가 NXT 끼가 좋아요. 이 종목은 NXT에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 NXT 끼가 좋은 친구다라고 봐야죠. 보면 대부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NXT에서 이 한 방이 너무 잘 나오니까 대부분의 시세가 NXT에서 시세가 나고 본장에서는 빠지는 패턴을 그립니다. 이 종목은 NXT에서 시세하고 본장에서는 빠지고, 종목 특징이 항상 그랬던 종목이라 아마 NXT에서 또 내일 아침에 올릴 수도 있겠죠. 여기 신고가 영역에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밀었다가 올려서 돌파 비스무리하게 하고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는 흐름이지 않겠냐. 일단은 시나리오는 그렇게 좀 생각은 해놓고 아마 봐볼 것 같네요. 지금은 종목의 펀더멘털이라든지 내용이 중요한 시점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전혀 그게 아니라 그냥 누가 얼마나 눈치 빠르게 종목군들을 캐치하고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투자의 개념에서 좀 들어가기가 녹록지 않은 종목군들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 그 다음에 로봇 안에서 천정부지로 올라 있는 종목이 투자의 관점에서 좀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이것도 음봉 마이너스권에서 충분히 이제 좀 밀렸을 때 보는 거지만, 지금 현재는 다 짧게 보는 구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상승도 요즘 별 이유도 없고요. 빼는 것도 사실 이유도 없다라고 저는 보는 관점입니다. 그냥 설왕설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고 가든지 대신 추격 매수만 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최근 시장 특징은 올라갈 때 사면 안 되는 장입니다. 신고가면 몰라도 경구형 올해 말 내년 초 노보노 FDA 혹은 일라이릴리 FDA 3상 둘 다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죠. 경구형 쪽 좀 지켜보고 있고요.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ST팜, SK바이오팜, 녹십자 등 종목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의료 AI도 오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간 올라왔던 프로티나는 오늘 올라왔지. 뭐 일부 종목군들은 오늘 쉬어가는데, 루닛, JLK, 뷰노 등 과거 이 영상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거 상승을 해준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시장의 수급은 플로 바이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수급은 플로 반도체로 가고, 저는 아침에 이제 장천에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도 똑같은 말이었고 오늘도 똑같은 말이었는데, 수급이 반도체로 가긴 갈 것이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이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으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반대로 수급이 빠져버리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라는 내용 언급을 좀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냥 바이오 쪽 수급이 빠져버리면서, 자 그렇다면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죠. 일단 테마는 우주항공이 3거래일째 그 미래에셋 벤처가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머지 종목까지 오늘 폭등을 했죠. 내용에서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스페이스X IPO 기대감, 이게 끝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10중 8구 고점 1 확률이 확률적으로는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첫 번째 해봐야 될 것 같고, 로봇주는 개별주 위주의 상승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섹터가 살아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개별주 쪽으로 돈을 집어넣어 주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네, 우주항공 쪽은 더 이상 올라갈 때 좀 주의가 해야 되고, 근데 단기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눌림이라든지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겠죠. 나올 수는 있는데 시장 상대 강도를 좀 항상 생각을 하고 봐야 된다. 또한 최근 우주항공이 이 정도로 강한 것은
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만큼 시장 전체의 테마로 따졌을 때 신선함이 전부 다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혜성처럼 나타나서 로켓처럼 비상한 것이다. 그 신선도가 지금의 시세를 단기에 폭등을 만들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만큼 지금 로봇이나 특정 종목은 말 그대로 해먹는 종목이 끝까지 해먹는 흔히 말하는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 보면서 종목군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은 여기까지 좀 밀려서 사실 이 밑에 권까지는 빠지면 상당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았던 구간에서 일단 지수는 많이 돌렸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수는 다시 윗단까지 올라왔는데 참 조금 어이가 없고 하는 거는 코스닥 ETF죠. ETF는 올라갈 때는 좀 올라가더니 떨어질 때는 왕창 떨어져가지고 회복을 좀 많이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이제 제약바이오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일 제약바이오를 좀 올려준다면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 코스닥 150 ETF 돌리려면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와야 되는 성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좀 올라와 주기를 일단은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ETF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코스피는 4,100까지 올라왔는데요. 일단 조만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신고가 뚫었다, 신고가에 갔다라는 말은 좀 나올 것 같네요. 지금 여기에 음봉이 하나, 두 개 있는데 작년에도 연말 이후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좀 이어갔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흐름을 보이는지 모르겠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금 한 달, 두 달간의 박스권을 만들고 좀 올라와서 뭐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대금이 터지겠죠. 그런 흐름이 이어지는지 신고가 넘어가게 되면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런 대형주는 슈퍼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4일까지 58만 7천 원을 넘기지 않으면 네, 해제가 됩니다.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되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투자 경고 해제 딱지를 받고 나서 어찌됐든 아침에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바로 올라가서 뭐 이런 효과가 SK 하이닉스에 좀 있을 수 있겠다. 어찌 됐든 둘 다 신고가 영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흐름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대장주 역할을 두 종목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자, 오늘 오랜만에 한미 반도체도 바닥권에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도 이 박스권 뚫어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에서는 매매를 잘 안 해,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 보고 있는데 하나 마이크론 여기도 대략 이 구간에서 두 달 정도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있는 종목인데 후공정 내에 실적 기대감이 남아 있고 과거 이때의 실적보다는 지금 훨씬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 그대로 남아 있죠. 제약 그 반도체에서 몇 안 되는 성장의 종목입니다. 이놈의 종목이 이제 뭐 회사 뭐 분산에 어쩌네 막 그 쪼개네 막 그런 이슈까지 막 나오면서 주가가 더 착살 나버렸는데 그런 게 이제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가는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로는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뭐 하나 지금 빠지지 않는 종목이라 충분히 신고가를 봐도 될 종목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올랐다가 좀 마이너스권 내려오면은 이제부터 서서히 매수 관점에서 좀 봐볼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코리아 서킷가 또 기판주 안에서는 최근에는 유독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 상대적으로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아서 그런 것 같고 뭐 신택이나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이 모든 거를 다 선반영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의 룸이 이쪽에서는 안 나와버리는 것 같다. 너무 미리
종목을 땡겼는데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주가의 상승의 속도와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오히려 잘 안 올라오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줘서 차별적으로 종목을 관찰하고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PSK도 전공정 장비단의 종목인데요. 반등이 좀 강하죠, 최근에. 그래서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 한 33,000원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한 두세 종목을 지금은 생각을 좀 하고 있네요. 두세 종목.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보인다면 반도체는 편입을 하겠다 언급드리고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이 지난주 금요일날 그래도 반등을 한척 해줬으나 오늘 좀 밀렸죠. 근데 이게 사이즈가 커서 몇 번 왔다 갔다 하긴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충분히 50만원 전후까지는 일단 반등을 하겠다라고 좀 보여주고, 리가켄 바이오도 오늘 좋은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밀렸는데요. 여기에서 몇 번 횡보하다가 다시 가야 되겠죠. 월드 클래스 ADC 글로벌 넘버 원급의 ADC 종목이기 때문에 다시 간다라는 거에 저는 높게 점수를 주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제 많이 올랐던 오름 테라피틱스 오늘 오히려 좀 급락하는 흐름이 좀 나와주었는데요. 나중에 조정 후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삼성 에피스 홀딩스 흐름 견조하죠. 여기서 강하게 돌파하고 나서 지금 보는 거는 이 근처 11선까지 와서 일단 멈춰 있는데, 만약에 제약바이오가 내일이나 모레 그러니까 대반등이 나온다면 뭐 삼성 에피스라든지 에임드라든지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체크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RG노믹스가 참 3연상을 점으로 또 가버렸네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막 일이 시장에서 워낙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말도 안 나오는데, 아무튼 오늘까지 좀 상한가에 나와서 내일 혹은 모레 어떠한 흐름에서 조정을 좀 보이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제약이나 경구형 쪽의 종목들 일단 강하게 박스권 돌파하고 위에서 좀 놀고 있는데, 이 구간 11선 언저리 혹은 21선 근처에서 흐름 좀 지켜보면서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케어젠이라는 종목도 지금 올해 12월 말에 일단 어찌되었던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데이터 발표 이후에 밥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드립니다. 로봇 쪽 현대무백스 오늘 현대무백스 돌파로 좀 매매는 했었고요. 딱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뭐 조금 먹었는데 뭐 무지성으로 그냥 올려버리더라고요. 뭐 내용도 저는 별 볼 일 없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박스권 돌파하고 여기에 응축된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돌파한 힘만큼 한 차례 더 올렸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되겠죠. 내일 뭐 더 모르겠어요. 이거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클로봇은 현대차 이슈로 좀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뭐 추세는 살아있죠. 추세는 살아있어서 뭐 3일선 5일선 깨지면 끝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가 슈팅이 나온다면야 모르겠는데, 지금 그만큼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강합니다.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계속 사들어오기 때문에 너무나 강하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때 강하게 올라오고 나서 쭉 조정받고 올라와서 11선 지지받고 반등했죠. 여러 번의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수많은 고점을 만들어 놓고 나서 21선에서 다시 정배열을 만들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면서 내일 강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장중에 위로 올려치고 밀렸다가 이평선이 돌파를 할 건데, 그 힘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생각해요. 재돌파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봐봐야 되지 않나. 이제는 오늘 이렌시스가 뭐 삼성 이슈를 좀 붙여놓으면서 좀 올라왔는데, 이렌시스랑 함께 봐야 되겠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가게 된다면 이렌시스도 동반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두 개의 종목을 같이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테마단의 종목군들 자체가 몇 개가 없죠. 그동안 시장을 막 들썩들썩하게 만들었던 게 동양고서,
천일 고속 종목군들이 무지하게 뜨겁게 올라갔다면 최근 시장은 그들이 죽고 나서 딱 정확히 보면 여기 보면 그냥 답 나오잖아요. 천일 고속이 동양 고속이 이틀 연속 급락하는 가운데 이 돈 받아가지고 묶고 더블로 가버린 데가 바로 미래에셋 벤처 펀드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하고 뭐 여기서 만원짜리가 22,000원 100% 올라오고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들으면 순식간에 150%가 올라오는 거죠. 너무 빠르다라는 거죠. 너무 빠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좌우지간 후발 종목에서 지금 상한가가 속출해버리고 그런 형국이다.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 미래에셋 투경 들어가 버리고 캔ኳ는 이제 뭐 이런 거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그렇게 뭐 걸릴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미래에셋 투경이고 캔ኳ는 상한가 들어간 상태에서 뭐 걸리는 게 없으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쳐서 뭐 고가 근처까지 가든지 아무튼 이쪽에 투경 걸리고 투자 경고 들어가고 단일가 지정 걸리고 하는 흐름이라 만약에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게 됐으면 로봇 쪽으로 갈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우주항공 쪽이 더 간다 하면 당연히 지금 투경에 안 걸리거나 걸리지 않은 종목군들이 추가 시세가 나오겠죠. 뭐 아직 많이 못 오른 종목군들 밑바닥에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순환 일부 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종목군들이 워낙 많아서 제너코도 저궤도 위성 관련된 종목이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인텔리안 테크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뭐 5%는 뭐 드론으로 좀 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좀 재밌는 게 RFHIC와 RF 머티리얼즈의 강세입니다. 이쪽이 RF 머티리얼즈는 이제 6G 그 다음에 광통신 관련된 종목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종목 중에 시에나라는 미국의 종목이 있는데요. 시에나의 가이던스가 상향이 됐습니다. 시에나의 AI 인프라 관련된 종목인데, 인프라 관련된 그 통신을 패키징해주는 회사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 증설과 가이던스 상향 이슈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모멘텀이 옆으로 전이되고 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시장은 환경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의료 AI 쪽에서 루닛 바닥권에서 좀 올라온 거 굉장히 좀 긍정적이게 해석을 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사가지고요. 이때 급락할 때 4만원 초반에서 추가 매수 좀 해놓고 여기서 조금 물 좀 더 타고 하다가 오늘 44,000원에 좀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좀 하고 나머지 뭐 물량 조금 수익권에서 좀 들고 있는데요. 10몇 프로 정도 되는데 수익은 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얘가 올라온 거는 좀 의미가 있다 생각이 좀 드네요. 사실 바이오마커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루닛이 최고인데 워낙 그 재무적인 문제, 그 다음에 2대 주주의 익시트 뭐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아버리니까 좀 안타까운 종목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JLK 바닥권이 좀 돌리고 있는데 요 친구들이 다 매출과 재무가 좀 부족하죠.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대박 났던 종목에서 지금 변화가 조금씩 나오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